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의리예요. 이번 시간에는 SBP, 스폰타니어스 박테리얼 페리토나이티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정의, 원인, 발병 기전, 증상,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복막염으로 진행해서 빨리 수술해야 돼요.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복막염은 그만큼 많이 위험하다는 소리로 알고 있을 건데, 그럼 복막염이면 복막염이지 왜 자발성 세균성이 붙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즉 병원에서 약어로 불리는 SBP, 스폰타니어스 박테리얼 죄송해요. 페리토나이티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BP란 스폰타니어스 자발적으로 박테리얼 세균성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으로, 즉 복강 내에 복수가 자발적으로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상태를 말해요. 복수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상태이니까 간 경변 환자 중에 복수가 차 있는 환자겠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복수가 뭔지는 아세요? 복수는 말 그대로 배에 물이 차 있는 걸 말해요. 그럼 간이 나빠져 있는 간 경변 환자 중에 복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10에서 30% 정도가 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 걸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 복막염에 걸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20%에 불과했대요. 하지만 현재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70%까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1년 이내에 다시 걸릴 확률이 무려 70% 이상 높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원에서는 예방적으로 먹는 피효약으로 노르믹스라는 거를 환자분한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르믹스를 약을 먹었을 때 그럼 재발률이 0%인가? 그거는 아쉽게도 아니에요. 하지만 노르믹스 약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는 1년 재발률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왜 걸리는지 궁금하시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부주의에 의한 접촉 감염 있고요. 두 번째, 출구, 터널 감염 등으로 인한 복막염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설사를 동반한 장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봐서는 잘 모를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럼 발병 기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 두 가지의 기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간경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경화가 어떤 상태예요? 그쵸? 간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피는 간을 거쳐가지고 살균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져 있어서 간으로 들어오는 혈류를 간문맥이라고 하거든요. 간문맥으로 간으로 혈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서 못 들어와서 장내 혈관이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층층이 간으로 못 들어가는 혈액이 장 쪽으로 다시 쌓이면서 장내 세균이 림프, 혈액, 복수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정상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세균이 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살균작용을 거친다고 했죠. 근데 간이 딱딱해져 있는 간경화 환자의 경우에는 간을 거치지 않고 단락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 복수의 감염을 일으켜요. 그럼 이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단 염증이 발생한 거니까 열이 나요. 발열, 의학용어로는 fever라고 하고,
또 열이 오르면서 어때요? 춥죠? 오돌오돌 떨리는 오한, 위양용어로 칠링. 또 당연히 배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배가 아픈 복통이 생기고, 또 복통에서도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압통이라 그러고, 또 눌렀다가 뗐는데도 아파. 이거를 반발 압통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복막염 증상 중에서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투석액이 환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휴 쌀뜨물 같아, 내 복막투석액이 왜 물같이 안 나오고 쌀뜨물 같지? 또는 아휴 막걸리 같아,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와요. 이렇게 원래 복막투석액은 맑은 물같이 깨끗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표현하다시피 막걸리 같다, 쌀뜨물 같다, 이럴 경우는 복막염이니까 얼른 병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쵸? 궁금하시죠? 진단은 일단 피검사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건 복수 천자를 해서 호중구 수치가 250ml 세제곱 이상으로 나오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 간이 딱딱해서 못 간 장내 세균들이 투과성이 증가해서 복막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복막 투석했을 때 발견되는 세균 대부분이 대장균, 이콜라이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법은 일단 병원에서는 항생제로 세포타심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요. 용량은 하루에 3g 정도 쓴다고 해요. 하지만 신장기능 수치가 너무 나빠져 있는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서 1.5g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저희 신장기능 주요 보는 수치가 뭐예요? CK랑 크레아틴 수치죠. 죄송해요. BUN이랑 크레아틴 수치죠. 그쵸? 항생제의 용량은 대부분 5에서 10일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항생제만 사용하면 안 돼요. 보통 이런 환자들은 간이 나빠져서 복수가 차있는 환자이니까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알부민도 같이 투여해야 되는데요. 왜 알부민을 같이 투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알부민은 혈액 용적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 엄청 생존율이 낮거든요. 생존율이 낮은 간신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요. 간신증후군,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일단 간단히 설명하자면 간신증후군이랑 간이 너무 나빠져서 소변까지 안 나오는 걸 간신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생제뿐만 아니라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헤파린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액이 뿌옇거나 아니면 불구스름하게 배액될 때, 또는 투석액은 물처럼 깨끗한데 실처럼 가는데 뭐가 둥둥 떠다녀. 그럴 경우에 헤파린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 번째 경우에는 꼭 복막염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응급물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헤파린 어때요? 고위험 약물이죠.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